네, 안녕하세요. 건진이네 욕실에서 욕실 리모델링하고 타일 시공을 전문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건이하고 준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글을 올렸는데 자기 얼굴을 드러내서 말을 하는 게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예의고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타짱님의 조언으로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는데요. 많이 어설프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분들도 관심이 많고 저도 이 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저도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욕실 방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각각의 방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느냐는 이게 일단 뭐 유튜브든 뭐든 뒤져보시면 욕실 방수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액체 방수 하나만 해도 순서라든지 뭐 비율, 배합 방법 뭐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게 저 또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나 건축 쪽 기술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뭐 교육기관 안에서 체계적으로 원리부터 배워서 쌓아 올라간 게 아니라 도제식으로 사부한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배운 게 거의 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아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셔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열심히 계속 책도 사고 인터넷도 뒤지고 주변에 조언도 얻고 공부를 하지만 그 범주에 들어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기존에 늘 자기가 배운 현장의 환경이나 자재는 그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다 잘하고 하는데 좀 다른 현장이라든지 좀 새로운 자재가 나왔을 때 이거를 현장마다 굉장히 다른 현장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환경에 맞춰서 적용을 시킬 때 어떤 이 자재나 이 현장의 특성은 이렇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가지고 요러요러한 자재를 쓴다라는 거는 거의 그게 어떤 베이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의 철저하게 경험에 의해서 거기에 자신의 경험상 이런 건 요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경험으로 하면서 실제 시공을 하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초기에는 집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집들이 연습장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런 게 불안한데 책임감이 강한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자재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받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욕실 리모델링과 방수를 해오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분들의 판단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액체 방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방수의 종류를 나눠봤는데 뭐 필름 방수나 아니면 우레탄 방수처럼 요즘 욕실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사용 거의 안 하는, 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런 방수는 제외를 하고 5가지 종류의 방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거의 대부분이 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액체 방수, 그리고 두 번째가 액체 방수 위에다가 다른 방수를, 대부분이 도막 방수죠. 도막 방수를 하는 복합 방수, 그리고 순수하게 도막 방수만 하는 도막 방수, 그리고 최근에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욕실에 우레탄 방수를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레탄 방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거는 단어가 결정되었진 않지만 탄성 방수,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한 번에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저도 업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액체 방수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액체 방수라고 쳐서 계속 뒤져보시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철거를 욕실을 타일이랑 바닥에 방수층이 드러날 때까지 다 걷어낸 면에다가 급결 완결, 요거는 뭐 너무 디테일하니까 넘어가고, 방수제를 사다가 종이컵에 한 컵을 담은 다음에 그 시멘트하고 몰탈에다가 대충 뭐 종이컵 한 컵 정도 다니들 쓰시더라고요. 한 컵 넣고 물을 많이 넣어서 거의 뭐 아주 된 미음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펴바르는 그런 액체 방수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바닥이 다 마른 다음에 한 번 하고 다 말리고 한 번 더 하고 몇 번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다 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몰탈 페이스트를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고, 다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시고, 수백 번을 해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게, 지금은 제가 이 방식을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게, 욕실 타일 쪽에서 고급 자재라고 하면 독일 아덱스하고 이탈리아 마페인데, 아덱스에서 정기적으로 타일 아카데미란 걸 하면서 방수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액체 방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뜨고 계속 알아보고 뒤져보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나 그런 걸 보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떤 협회 이름을 걸고 한다든지, 학교 전공으로 어떤 학문적인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방수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왜 이게 마음의 방수라고까지 표현이 되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거였어요. 일단 방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배관에서의 방수, 요거는 뭐 하수도 배관, 그 다음에 수도 배관을 포함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크랙, 이게 방수층이 깨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데, 저희가 바닥 방수 시공이라는 거는 배관은 아니고 보통 방수층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크랙이 생기는 거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집에서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크랙이 생길 때, 시멘트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깨지면 그대로 깨진다. 그런데 그 액체 방수라는 것도 결국 시멘트랑 레미탈이라는 시멘트 콘크리트 계열의 제품을 바르는 건데, 크랙이 있는데 위에다가 덮여서 당장에는 크랙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서 뭐 건물의 유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은 부위에 따라서 크랙이 생길 수 있는 재료니까, 크랙이 생겼을 때 탄성이 없는 그 얇은 방수층은 버티지를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뭐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왜 그걸로 했을 때 방수 효과가 있느냐?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랙이 생겨서 틈이 생긴 사이로 물이 새는 건데, 일단은 그거를 시멘트처럼 고운 괴로 한번 덮어주고 그 위에다 레미탈로 덮어주고 하니까 크랙은 일단 1차적으로 사라지고요. 그 위에다가 보통 저희가 뭐 쭈꾸미를 잡는다, 시다지를 잡는다라고 하면서 타일 붙이기 전에 거기다가 다시 한번 몰타를 채워주고요. 이때 두께가 보통 최소 2에서 3cm 이상이 가고, 그 위에 또 타일을 다시 붙여줘요. 그러면서 구배를 잡아주니까 물이 아래로 새기 전에 육아로 흐르게 구비만 제대로 잡으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방수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밑으로 새서 크랙이 있는 데까지 가기 전에 그거를 다 물을 내려주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액체 방수가 진짜 제대로 된 방수층이냐 라는 데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방수층을 했으면 크랙이 생기지 않든지, 아니면 크랙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복합방수라는 걸로 이동을 했어요. 복합방수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액체 방수를 한 번을 하고
그래서 크랙이 사라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막방수제를 바릅니다. 도막방수제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크게 세 종류인데 이제 이름이 기억났네. 첫 번째가 고마스, 독일 아덱스사의 WPM003, 그리고 이탈리아 마페이사의 아쿠아 디펜스. 이 세 종류 정도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도막방수제인데, 일단 1차로 그러니까 철거를 다 하고 나면 바닥이 엄청 지저분해요. 아무리 빗자루로 깨끗이 쓴다고 하더라도 먼지랑 가루들이 엄청 나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바로 도막방수를 바르는 거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이거는 뒤에 도막방수 전문만 할 때 따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액체 방수를 하면서 면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왜냐하면 바닥을 전동공구로 막 까다 보면 막 올록볼록한데 페인트 같은 느낌의 그런 도막방수제를 발라주면 애가 솟은 데다가 발라주면 이게 흐르면서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아지거든요. 또 크랙도 덮어주고 먼지도 덮어주고 최대한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겠죠. 그 위에다 바르니까 효과는 좋을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발랐을 때 안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와가지고 뭐 다시 그 수정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해서 뭐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수액이 발수제다. 그러니까 저희 뭐 바지 같은 경우에 발수에서 제품 바지를 보면 물을 쫙 뿌리면 퉁퉁 튀기는데 물방울이 이게 일정 이상 되면 젖어버리잖아요. 이거 비슷해서 완벽한 방수제는 아니다라는 모 건설협회의 얘기가 있었고, 방수든 발수든지 간에 방수 기능이든 발수 기능이든 위에 뭐가 물이나 액체가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막방수는 시멘트 있는 데에 흡수가 되면서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묻지 않게 되는 데에 다 바른다는 거는 그게 원인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착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잘 벗겨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판단이 서서 복합방수를 안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간 게 도막방수입니다. 그냥 순수 도막방수를 FM대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